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의 합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셀트리온 3사 합병 배경과 합병 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긴급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다. 2017년부터 흘러나온 소식이긴 해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솔깃한 소식이기도 하죠. 과연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게 될까요? 이에 관해서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연구 곽용원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서정진 회장의 입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입으로 나온 얘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네네네네. 합병을 언급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네. 예, 첫 번째는 그 최대 주주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가 들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표면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 주주들한테 이득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정부 정책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해소를 하겠다라는 이 키워드가 세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급된 배경은 이제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어디에 세팅이 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세 회사 중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갖고 있습니다. 35.7%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지분이 없느냐 하면은 간접적으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누굴 통해서? 셀트리온 홀딩스, 지주사를 통해서 들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서정진 회장은 간접적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35.7%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제 각각 나뉘어져 있잖아요. 사실 셀트리온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또 한 번 자리를 가져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의 대장주 역할을, 그 밑에 셀트리온 제약이 있습니다. 각각 회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역할은 그런 거죠. 이제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회사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게 셀트리온 제약이죠. 네. 그죠? 그리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유통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또 R&D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3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하고 있는 일이 다 합해지면은 이제 한 회사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가 나고, 향후에 동사에 대해서 경쟁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상당히 주가에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합병 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합병이 돼가지고 코스닥 쪽으로 합병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셀트리온이 있는 코스피 그렇죠. 쪽으로 합병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급이 기대가 되려고 하면은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습니다. 좋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160%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비율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유럽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진출이 올해 본격화된다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거에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 두 회사의 내용만을 보고 봤을 때도 상당히 향후 성장성이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글로벌 케미칼 부분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셀트리온 제약도 성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이 되기 때문에 수급과 성장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이 3사가 합해졌을 때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의약품 사업 분야에서 연구 개발과 이제 생산의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담당을 하고, 이를 유통 판매하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합성 의약품을 담당하기, 이렇게 크게 좀 구분되어 있는데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이 이루어진다면은 코스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셀트리온과 합병해서 코스피로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주주들이 특히나 셀트리온 주주들이 이를 원할까 약간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요. 네네, 네. 합병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능성 높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네. 그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 주주들의 입장이겠죠. 예, 네.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 고민해 보았을 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회사가 합해져서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는데 합해져서 정말 시너지가 나가지고 향후에 실적 개선이 잘 되고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면은 네. 견인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대신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주주는 셀트리온 주주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나도 그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식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많이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이렇게 불만스러우신 분들은 나는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추후에 이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되었을 때 시총 32조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의 조금 부담이 되는 요인은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면은 셀트리온 주주들의 반발도 분명히 있을 테니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합의가 될지 추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를 떼어놓고 봤을 때 셀트리온 3사의 현재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은 어떻습니까? 일단 네. 셀트리온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 순이 각각 전 분기 대비해서 28%, 125% 셀트리온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실적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부진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 침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올해의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좋고 1분기 실적도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연간 실적 전망치도 순이익단에서 상향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셀트리온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영업이익 순이익이 39%, 180%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역시 순이익이 연간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은 좀 증가를 하나 순이익단에서는 조금 역기조 효과에서 조금 다운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FN가에 대해서 지난 3분기를 봤을 때 흑자 전환이 됐죠.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케미칼 부분에서 성장성이 더 확보가 된다면 셀트리온 제약의 성장성도 확보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사의 실적은 골고루 순이익단에서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셀트리온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1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 2030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해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12만 리터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갖추고 직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현재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중국 성정부와 최종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고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내용 같고요. 그리고 또 당뇨 시장을 노린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추가 개발 한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인 부분인데 사실 올해 바이오주가 좀 많이 약하긴 한데요. 그래도 주목을 받는 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 쪽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주목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뭐 중추신경계라든가 면역질환 치료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전반적으로는 약하긴 합니다만은 바이오시밀러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 지금 뭐 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접근해야 되냐,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부장님은요? 예,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의 이슈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적을 얘기를 했죠. 그죠? 지금은 실적이 기반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의 하방 경제성을 확보해주고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반이 될 수는 있는데 현재 시점에 셀트리온 그룹 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벤트 드리븐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이 시각 수급 상황을 보면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서정진 회장이 직접적으로 35% 이상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되고 셀트리온 쪽으로 합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낮게 형성된다면 사실 헬스케어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이벤트 드리븐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했을 때 지금은 셀트리온을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단기적으로 들여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전해드렸어요. 지금까지 곽용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